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의 윤은기입니다. 저희 초대석에서는 최고의 농업기술과 경영노하우로 각 분야에서 빼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농업 마이스터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 마이스터의 명인과 신지식인 타이틀까지 보통 사람은 하나도 따기 힘든 타이틀을 모두 갖고 있어서 그랜드 슬램을 이뤘다는 분이 계십니다. 봉농원의 유지봉 대표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딸기 농사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분입니다. 봉농원의 유지봉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한참 바쁘실 텐데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랜드 슬램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닌데 말이죠. 딸기와 관련해서 3개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혹시 다른 분 또 있으신가요? 혼자 하신가요? 300만 농민 중에서 요 타이틀 3개를 다 가진 농가는 제가 알기로는 4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분? 예, 딸기는 당연히 저밖에 없고. 예. 네네. 자,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거를 딸기 농사에 관한 하여튼 최고의 명인이시네요, 그러니까. 부끄럽지만은 뭐 남들이 그렇게 불러주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무림의 고수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죠. 그 고수들이 이제 안 나타나는 분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거는 이제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많이 활동하고 많이 배우러 다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겸손의 말씀이시죠. 그 딸기 농사는 지금 어디에서 짓고 계시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소개해 주시죠. 저는 경남 거창에서 딸기 우리 수경 재배라 하는 이제 공중에 사는 농법 있지요. 예. 그걸 이제 27동 한 동에 200평 기준을 잡으면 될 거고 200평. 네네. 그게 27동이고 그리고 이제 그건 1차 생산품이고 2차로 제가 이제 쨍 공장을 예. 가공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이제 3차로 서비스 잖아요. 그리고 이제 체험 농장 운영하고 특히 저희 집에서 이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농 기총자들에게 그 딸기나 뭐 다른 농업 전반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간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매출은 뭐 매년 농산물 시세가 변동폭이 크니까 예. 대략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4억에서 6억 정도 그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뭐 태풍에 다 날리고 할 때는 마이너스인 적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4억에서 6억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4억에서 6억인데 편차는 이제 그 가격 그 해에 가격도 있고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예, 또 그렇게 가끔 뭐 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가업을 이어받으신 건가요? 딸기 농사는? 아니요. 제가 아버지한테 물리받을 때는 이제 사과 농사로 처음 시작했었어요. 화수원. 예. 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예. 제가 이제 농업을 하고 싶어서 농고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니까 저는 이제 축산이 하고 싶었거든요. 축산. 예. 네네. 그래서 축산과를 갔었는데 막상 이제 20살 되면 우리 졸업을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경남 거창에 이제 작은 가수를 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할 수 없이 이제 아버지 일 돕다가 난 이제 축산으로 갈라 했는데 예. 저 22 아버지 52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갖고 갑자기 제가 그막 가장이 되어서 예. 사과밭을 계속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예.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이제 하면서 26, 27쯤 됐을 때 예. 노목이 되잖아요, 사과가. 예. 노목이 되면 이제 수량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사과나무를 새로 심으면 뭐 흑자로 돌아서 하면 정식 후 한 5년 정도가 걸리니까 예. 야, 이거 너무 시간이 길고 해가지고 또 사과가 그 당시 저로서는 막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자가 좋아하고 애기가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제가 딸기를 그때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3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리를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제 원래 사과밭을 가지고 계셨고, 과수원.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대표님은 축산 쪽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과수원을 이어받았다가 네. 결국 이제 딸기로 이제 전환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과나무가 이제 노목이 돼서 그때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우리가 요즘 뭐 20대면 되게 철이 없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때 이랬던 것 같아요. 멀리 내다봤을 때 한 가정을 보면 이렇게 소비자의 가정을 보면 남자는 월급을 받아오고 예. 주부는 그 월급을 받아서 아기들을 키우고 이런 살림하고. 형태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기하고 여자가 좋아해야 사주지 남자가 좋아하는 거는 절대로 사업성이 없다. 농업에서도. 그래서 아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딸기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또 여성도 좋아하고. 예.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 제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거 중요한 건데요. 사실 그때 제가 이제 딸기만 한 게 아니고 자두도 했었거든요. 예, 자두. 하고 딸기를 같이 했는데 자두는 이제 제 그때 생각에 자두가 하트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예. 그래 이제 이 자두를 팔면서 이 자두를 먹으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하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그래 했다가 좀 자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지역적인 이제 뭐 환경도 있었지만은 애기가 안 좋아하니까. 예, 딸기는 잘 팔리고 예. 굉장히 생각보다 시장에 나갔을 때 인기가 좋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딸기 2동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 점점 이제 면적을 매년 이제 딸기 따서 한 동 늘리고 딸기 따서 한 동 늘려가지고 지금 이제 27동까지 늘려왔습니다. 그럼 딸기도 농사 지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딸기 농사 기술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처음에 저희 동네가 아주 산골짜기인데 이제 딸기를 하면 안 되는 환경이 있었어요. 예. 너무 산골짜기고 이제 산이 눕다 보니까 햇볕이 가리고 또 지하수도 많이 없고 물도 안 좋고 해가지고 멋모르고 했다가 정말 계속 이제 실패를 하면서 그 당시는 제가 외국은 안 나갔었는데 전국에 이제 한닥하는 농가는 제가 다 이제 견학을 가봤어요. 예. 그래 거기 그 기술을 접목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환경이 안 맞는 예.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10년 하다가 결국 좀 이제 거창 읍내로 너른 들로 햇빛 예. 좋고 물 좋은 이제 너른 들로 내려와 임대를 내가지고 농장을 새로 이제 해가지고 원래 과수원이 아니고 이제 새로 이제 예, 땅을 빌려서. 빌려가지고 지금도 뭐 다 남은 땅인데 예. 역시나 환경이 맞으니까 큰 기술 없이도 기본 농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날씨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토양입니까? 날씨가 맞아야 됩니다. 아하. 예, 날씨. 토양은 우리 이제 수경 재배는 토양하고 관계 없이도 되잖아, 그죠? 아 주로 수경재. 그럼 수경.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토경 재배했지만 지금 네. 수경 재배로 하니까 이제 솔직히 기술이 좋으면 농사를 잘 짓는 그런 이제 시대니까 그럼 뭐 토양이 문제가 아니죠. 이제 수경재배를 하게 되면. 근데 네. 수경재배를 제일 처음에 하시게 된 또 계기는 뭡니까? 이제 토경 재배는 우리가 허리를 숙여서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예, 땅에다 직접 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00m를 허리 숙이고 100m를 가면 정말로 이 젊은 사람들 허리가 끊어질 거예요. 저 우리 어머님도 좀 허리가 굽었는데 저하고 같이 일하다가 제가 이제 군수님한테 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말 악성 노동력에서 해방을 시켜 주십시오. 야. 이제 수경지면 서서 작업하잖아요. 서서 하니까. 예, 이거는 수익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건 농민들의 이거 악성 노동력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면서 아마 저희 지역 거창에서는 제가 2007년인가 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수경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장점이 서서 하는 장점 말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수경재배 장점. 이제 장점은 자연 환경이 이제 예를 들면 폭우 왔을 때 예. 높으니까 홍수 피해에 그렇죠. 또 괜찮고. 분리되어 있고 또 수량성이 좀 많이 나와요. 토경보다. 이게 수량성이 많단 말은 돈이 당연히 그렇죠. 더 되고 장점이 상당히 많고 단점은 딱 하나 있는데 이제 초기 비용이 좀 드는 거지. 시설 때문에. 그렇죠. 이제 농기계가 필요 없잖아요. 예. 트랙터, 갈리기, 경운기 같은 농기계가 필요 없는 그런 농업이기 때문에 그냥 기술하고 과학이 접목이 되면 바로 이제 수익성이 확 높아지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수경 재배 면적이 전국 면적 대비 25%를 넘었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수경재배하면 물로 재배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이 아니라 위에서 네. 땅 위에서 하는 게 수경재배로 이제 보는 우리 건가요? 딸기 학자들하고 교수님, 박사님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원래는 이걸 수경 재배라고 부르지 않고 양액 재배 내지 뭐 고설 재배, 뭐 하이베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어요. 명칭을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래가지고 이거 수경 재배로 하자. 네. 토경, 수경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하는 건 토경. 네. 하여튼 땅 위에서 하는 거는 수경 재배. 수경. 네네. 그럼 물은 어떻게 줘요? 수경재배. 물은 이제 우리가 양액기라고 한 1,000만 원 넘는 그 기계가 모든 하우스를 다 통제 관리를 해요. 네. 스마트팜 이야기 하잖아요, 그지? 네. 제가 입력을 해놔요. 이제 네. 온도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너 오늘 물 몇 번 줘. 이시 비료 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pH 산도 측정을 말해요. 그 입력해놓으면 그 기계가 자동으로 알아서 딱딱 맞게. 그게 농민들이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줄었고 네. 가장 과하게 근접해가지고 식물한테 영양소를 주니까 아까 말했듯이 수량성이 상당히 증대가 좋겠어요.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허리 뭐 괜찮으시죠 지금? 예, 저는 수경 재배하고 나서는 노동이 엄청 줄었고 네. 사실 토경에 한 3명 정도 할 일량을 수경에서는 2명이 채 안 듭니다. 서서 작업하고 하니까 정말 이 밭일이 힘들다는 게 다 그냥 구부려 하다 보니 힘든 거죠. 그게. 네네네. 거기서 해방된 거 좋고 그다음에 수확량이 늘어나서 좋고 그렇지. 품질도 좋고 그러니까 딸기 농사의 성공은 바로 수경 재배에서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게 아마 지금 그 면적이 예. 그 면적 대비가 그 나라의 어떤 기술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딸기는 일본을 넘어섰거든요. 예. 거기 재배 수경 재배 면적이 일본을 뛰어넘었고 어허. 그 뛰어넘으려고 하면 농민들이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지금 예. 실질적으로 딸기 기술은 일본에서 우리한테 배우러 많이 오고 있거든요. 예. 저도 일본에 가서 정말로 많이 배우러 갔었어요. 아침 비행기로 갔다가 저녁 비행기로 돌아온 날도 많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더 낫다. 우리가 기술력은 훨씬 앞서고 예. 솔직히 말해서 딸기 맛도 일본보다 훨씬 좋습니다. 일본 그거는 사람들은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와서 우리 딸기 먹어보고 진짜 맛있다고. 예, 예. 아마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나와서 됐고. 문제된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제 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시고 뭐 이제 과수원 물려받고 또 뭐 해보니까 잘 안 되고 그 기간이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20살에서 30살까지 10년 농사 지어서 결과를 보니까 빚만 한 1억 가까이 네. 됐던 것 같아요. 이야,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은 아이고 나 농사 때려치고 그냥 나가야지. 가야지 이렇게 할 텐데 무슨 또 생각으로 거기 그냥 계속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농업의 인식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네. 그냥 농사 짓다 하면 못 배운 사람들이 하고 정말 할 일 없이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걸로 인식이 돼가지고 뭐 저희 가족들도 심지어 뭐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라. 네. 농업은 비전이 없다. 네. 또 여기 있으면 장가도 못 간다. 뭐 등등 안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또 학교 자체도 그때 인문계가 한창 유행할 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업계인 농고를 갔을 때 뭐 우리 부모님조차도 처음에는 저보고 어렸을 때 농사지라 해놓고 상당히 내가 처음으로 그때 아버지한테 맞았거든. 농고 선택했다고. 농고 가는 게 마음에 안 농고 드셨구나. 선택했다고. 예예. 근데 저는 이제 벌써 어렸을 때부터 농업이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갔던 거고 그 당시에 농업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는데 지금 그래도 지금은 좀 좋잖아요. 거기 아마 지금이면 농업이 뭐 생명산업으로 각광을 또 받고 있죠. 기농자들이 좀 네. 많이 배운 네. 기농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서탄농어민들이 많이 그럼요. 생기면서 네. 언론 보도에서 좀 가장 포장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농업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농업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럼 결혼은 몇 살 때 하셨어요? 결혼은 이제 30 집사람하고 동갑인데 30살 때 했지. 30살. 그때도 고생 좀 하셨을 때인가 아니면 좀 성공을 좀 하셨을 아니지 때인가? 아무것도 없고 빚만 1억 있을 때 이제 예. 집사람도 아마 저랑 같이 방송통신대학교를 같이 예. 다니면서 아마 제가 뭐 5, 6년은 아마 따라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성공하실 거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집사람이 지금도 그런 말 안 하는데 제가 너무 끈질기게 따라다니니까 예. 할 수 없이 왔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야,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농업이 원래 어렸을 때 좋았다. 농사 한번 지어보자. 그게 있었으니까 이제 끝까지 계셨고 성공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도 농업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예. 항상 자신감 있었고 내가 비록 지금은 돈이 없었지만은 예. 농업에 대한 굉장히 남들한테는 제가 표정이 좋았을 거예요. 농사 지면서 찡그리지 안 하고 예. 뭐 원래 내가 흉년이 들어서 돈을 못 벌어도 표정은 항상 그 자신 있는 표정은 제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거창에서 이제 수경 재배로 처음에 성공을 거뒀을 때 그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지역 공무원들도 많이 말렸었거든요. 예. 우리 거창이 은강 해발이 높은 동네다 보니까 밤에 온도가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수경재배는 뿌리가 공중에 들려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예. 다른 지역은 돼도 거창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막 공무원이 좀 저한테 말렸었어요. 예.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되면 제 기술이 부족한 거지. 그건 자연의 탓은 아닐 겁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뭐 마치 제가 그때 마이스터 과정을 4년간 딸기를 제가 배우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충분히 기술력도
이제 확보를 했고 또 네. 네덜란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기술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 첫 때부터 실패 안 하고 바로 이제 딸기가 잘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부터 아마 그 창에 이제 지원 사업이 엄청 나갔었어요. 주변에서 저로 인해가지고, 보고서 우리도 이제 배우자. 네네. 네, 그 배우러 많이 오시죠.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부터. 이제 공무원들도 왔었고 우리 장목반부터 해갖고 옆에 농가들이 많이 와서 네. 이제 제가 되는 거 보고 이제 기술센터 나도 해주세요, 나도 해주세요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럼 아까 이제 일본도 다녀오셨다 그러고 네덜란드도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이제 딸기 보러 한 3번 갔다 왔고 뭐 일본은 수도 없이 개인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그 네덜란드 처음에 갔을 때 느낌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처음에 이제 토경 재배할 때 갔을 때 네. 용어가 틀리잖아요. 네. 토경 재배에 쓰는 용어하고 수경 재배에 쓰는 용어가 틀리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이 뭐 교육 효과를 전혀 못 보고 그냥 네덜란드만 보고 왔었지. 시설 좋은 네덜란드만 보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수경 재배를 하면서 갔으니까 그때부터는 먼저 이해도가 굉장히 빨리 이해가 되었었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 한국의 딸기 산업이 네덜란드를 따라가야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일본과 같이 소규모 해가지고 6차 산업 쪽으로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될지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예. 근데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저 우리나라하고 이제 기술 격차나 그 영농 그 차이를 많이 느끼셨겠죠. 제 네덜란드 처음에 갔을 때. 네덜란드에서 우리 보고 이렇게 말했던 데 강사가 네덜란드 강사가 한국 딸기 농업하고 우리 네덜란드는 60년 차이 난다 했었어요. 60년. 자기들은 이제 완전 싹 다 수경 재배하고 있고 우리는 막 참 토경 재배하고 있으니까 원시적으로 보였겠지 자기 농업이. 그래갖고 그분이 한 10년간 계속 우리나라를 왔던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갔을 때는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 농민들이 이 딸기 산업 발전 속도를 보고 평당 그 생산 양도 깜짝 놀라게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깜짝 놀랐다 하면서 또 네덜란드의 어느 박사분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네. 이제 뭐 평당 생산량이 얼마고 뭐 매출이 얼마고 순수익이 얼마인 거 물었을 때 제가 이제 뭐 차근차근 답변을 하니까 평당 순수익은 한국이 훨씬 낫다 하면서 그런 말까지 했었어요. 자, 60년 정도 차이가 났을 거란 얘기는 사실 뭐 엄청난 얘기인데 이제는 뭐 거의 같은 수준, 또 일부에서는 오히려 나은 수준까지 왔다. 시설이 우리가 시설 면에서 못 따라가는 거지 한국 농민이 한국 사람이 세계 나가서 절대로 뭐 뒤지진 않잖아요. 농업 분야도 우리 한국 농민들 한 번만 보면 제가 봐서는 단반에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또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아까 무림의 고수들이 많다 했듯이 이 딸기 쪽에서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작법들을 농법들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딸기도 품종이 많죠, 그게? 딸기 품종도 뭐 수백 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품종은 많이 없어요. 지금 서량이라 하는 품종이 우리나라에 지금 한 8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태일 박사님께서 그걸 개발했는데 엄마 아빠가 일본 품종이에요. 예.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그 품종에 대해서 자기들 거라고 지금 막 우기고 있거든요. 서량에 대해서. 예. 서량 엄마 아빠가 장애하고 육보락하는 품종인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교배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거락하고 일본은 야, 엄마 아빠가 우린데 어떻게 누구나 끄고 지금 일본에서 살짝 우기고 있고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이군요. 자, 근데 이제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사실은 이게 이제 마케팅 잘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자, 그걸 어떻게 처음에 구상을 하셨어요? 야, 처음에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1년 내내 농사 지은 걸 서울시장에 가락동에 보내잖아요. 네. 근데 하루 1시간 1초 만에 가격이 결정된다 하는 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거 몇 개월씩 쪄서. 그렇죠. 예.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보고 야, 이거 우리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한번 직거래 해보자. 그게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만들어서 인터넷 판매를 하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을 불러서 체험을 하고 그랬던 계기가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격을 내가 정하지 못하고 나무 손으로 이 가격이 정해져야 되느냐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6차 산업을 시작한 이제 계기가 그래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직접 이제 인터넷으로 판매도 하고 또 이제 와서 보시라. 네네네. 이제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 미군 부대도 납품하셨다면서요? 미군 부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양재동 하나로마트가 대한민국에서 농산물 가장 많이 파는 매장이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한번 계속 딸기를 납품하면서 최고가를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아, 품질이 좋아서. 예, 1단짜리로 이제 다 2단, 3단 많이 재잖아요, 딸기를. 예. 저는 그때부터 10몇 년 전부터 20년 가기 전부터 난자를 만들어서 예. 계란 하나하나 넣듯이 딸기를 하나하나 딱 다 보이게 해가지고 아마 최고 시세를 받았고 이제 계속 인기 있게 팔리니까 미군 부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여줬을 때 예. 그냥 바로 오케이 해가지고 미군 부대에서도 그때 미국에서 저 미군 부대 여기 용산에 가보니까 주소도 서울 종도가 아니고 캘리포니아 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미군 부대 딸기가 들어가 수출 인증을 끊어주더라고. 그럼요.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이제 데이트를 쳤더라고요. 근데 그 제 기억에는 그 미군들은 주로 자기들 농산물 갖다 먹을 때 아닙니까? 그게? 100% 그랬던 건데 네. 딸기도 매일 공수를 해오더라고. 맞아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이 네. 한국이라 하는 전쟁이 잠시 중단된 나라에 네. 젊은이들 보냈잖아요. 네. 언제 죽을지 모를 자기 군사들 어떤 걸 먹이겠습니까? 그냥 세계에서 가장 좋은 농산물만 먹인다고 자랑을 엄청 네.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서. 그래 우리나라 농산물이 거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한 번 더 가기 위해서 굉장히 공정을 그 거쳐야 검사가 되는데 굉장히 까탈스럽죠. 근데 우리 딸기는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농법이나 이런 네. 걸 딱 보여주면서 맛 보이고 하니까 그냥 바로 합시다 해가지고 제 딸기가 들어가고 나서 거기서 맛을 보고 미국 딸기가 이제 안 들어온다고 아하.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품질에 자신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물론 위생적으로 좋고 말이죠.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과거의 딸기 뭐 10년, 20년, 30년 전 하고 네네. 지금 딸기 맛하고는 맛이 많이 달라졌나요? 맛이 많이 향상됐지요. 네. 이제 딸기 육종가들이 계속 이제 맛, 향, 또 네. 크기 이런 거 또 병충해의 강한 품종들을 계속 이렇게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서량이라고 하는 품종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딸기는 아니에요. 아하. 근데 전 세계에 딸기 한다 하는 나라들이 한 품목이 50% 넘는 나라가 없어요. 예. 유일하게 한국만 아하. 한 품종이 83%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 그 정부에서 이 품종 하라고 해서 농민이 따른 것이 아니고 예. 그게 뭐 잘 자라나요? 농사 짓기 가장 편하고 돈, 돈이 가장 잘 벌리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서량보다 훨씬 맛있는 딸기가 있는데 그 딸기들은 이제 농사 짓기 까다로운 거예요. 아하. 농사짓기 편해야지. 또 농사 짓기 너무 편하고 힘들어. 생산성 좋고 병충해도 약간 강하고 예. 결국 뭐 우리가 경제적 논리로 봤을 때 그리 우리 농가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맛있는데 그러면 이 딸기도 무슨 뭐 품종 가지고 경연대회 같은 거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내놔도 손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딸기가 가장 맛있고 그야 네. 견줄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네. 우리나라 일본이나 맛으로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네덜란드나 벨기에 이쪽에는 평당 45kg 정도 생산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그에 근접하고 있고 네. 근데 절대로 딸기가 생가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될 수가 없어요. 어허.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맛있는 딸기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크게 딸기는 걱정을 안 해도 하여튼 딸기 맛 세계 최고다. 최고지. 이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예. 자, 그러면 딸기도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딸기가 제일 맛있는 거 딱 봐서 우리 뭐 서량이고 뭐고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저는 보기에. 이제 체행객이나 왔을 때 배고플 때 먹는 딸기가 가장 맛있다. 그건 물론 그렇죠. 뭐 먼저 그렇게 근데 말하고. 제 경우에는 딸기 보면 우선 때깔이 좋고 크면은 맛있어 보이는데 크다고 좋은 건가요? 네네. 품종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당도가 정해져 있어요. 품종에 따라서. 품종에. 그리고 이제 당은 우리가 태양이 강압성에서 당을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햇빛이 좋은 동네가 또 딸기가 더 당연히 맛있고 또 하나 익는데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맛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겨울철은 이래 하나 익는데 2달 가까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 딸기가 겨울철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요. 봄에는 한 30일, 4월 달 넘어가면 25일 만에 더워서 익기 때문에 빨리 익으면 당도가 다 차기 전에 익기 때문에 봄 딸기보다 겨울 딸기가 훨씬 맛있고 경도도 좋고 아하. 그리고 이제 또 맛있는 딸기를 고르려면 우리가 이제 이 뒤에 있는 화탁이라고 하는데 딸기를 감싸고 있는 뒤에 꽃받침대 있잖아요. 예. 화탁이라고 하는데 화탁이 좀 뒤로 살짝 제껴지고 예. 뒷부분까지 끝까지 익은 게 맛이 아하. 있어요. 토경에서도 토경이 농사 질 때 한 3, 4일 아니면 4, 5일 만에 물을 한번 주거든요. 네. 같은 하우스에서도
물 주기 전날이 제일 맛있어요. 물을 주기 전 물 주면 약간 좀 물러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물을 주면 물이 흡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당도하고 물하고 섞이면 떨어진다. 그렇게 당도가 떨어지고 또 물 주기 전날 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장마철에 네. 과일이 맛이 없잖아요. 두 가지 그렇죠, 원인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계속 비가 오니까 햇빛이 없으니까 당을 못 만들어서 하나 또 식물이 수분을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당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가 안 오고 가뭄이 계속 되는 데는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농산물이 맛있거든. 수분이 좋고 그러면 당이 뭐 좋고. 출하하기 전에는 물을 주지 말아야겠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제 수경 재배는 하루에 뭐 5분이면 5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하게. 근데. 네네네. 그렇게 맛은 수경 재배는 일정해요. 아. 예. 그러면 계절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몇 월이 제일 맛있는 겁니까, 이게? 12월 말부터 2월 초가 가장 추운 기간이잖아요. 네. 그때가 딸기가 제일 맛있는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세상 편에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봄에 딸기는 봄에 먹는 줄 그렇지.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겨울 딸기가 더 달고 더 맛있다. 이제 우리가 말한 옛날 노지 딸기는 그지 이제 자취를 감췄고 예. 겨울이 이제 딸기는 겨울 계절 과일이 되어 있잖아요. 예, 글쎄 말이죠. 변했어요. 그 크기는 관계 없습니까? 딸기 크기하고 맛하고.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큰 게 무조건 비싸요. 예. 좀 약간 제가 봐서는 소비 형태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 소비자는 수박도 크고 사과도 크고 딸기도 크고 막 커야 좋다고만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농민들이 큰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작은 것들을 계속 쏟고 또 때로는 이제 또 이 영양을 뭐 가다하게 줘가지고 또 농사를 그걸로 인해서 실패하는 농가도 생기고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일본에 저도 수출을 해봤는데 옛날에 제일 큰 게 비싼 것이 아니고 제일 큰 것보다 한 사이즈 두 사이즈 밑에가 더 비싸게 거래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이 무조건 크면 좋은 줄 큰 알고. 걸 선호하고 이런 것도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못 살다가 예. 가시용으로 큰 걸 사야 어. 좀 내가 잘 사는 사람으로 비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작은 거 사면 살 때 내가 못 살아서 먹는 것처럼 보이는지 무조건 큰 거 살 필요는 없다. 그렇지. 예. 어차피 그 양분은 다 똑같이 들었고 예. 그래서 근데 가격 차이가 큰 거하고 작은 게 너무 많이 차이 나요. 가격 차이가 많이. 네. 그러니까 그 사이즈는 좀 작더라도 맛있는 걸 잘 골라서 먹으면. 예, 제가 봐서는 아마 우리가 말하는 중간 사이즈가 예. 가장 먹기도 좋고 당도도 아마 좋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딸기 농사 지려면 그 모종을 하고 그다음에 키우고 해서 나중에 이제 딸 텐데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딸기 농사에 그 농업에 그 성공하는 좌우하는 포인트가 딸기 모종이 저는 80%로 보거든요. 예. 사람도 그렇잖아요. 델성부르님은 떡잎부터 아, 알아본다고 딸기도 모종만 잘 키워나면 그냥 이거는 뭐 땅 짓고 혐치 이렇게 되겠나? 네. 모종이 그만큼 농사 중에서 이거는 중요해요. 다른 네. 어떤 뭐 채소나 나무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딸기만큼 이 모종의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우리가 6, 7, 8월에 모종을 키우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때 돈이 안 벌리잖아요. 좀 모종 키우면서 대충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딸기 농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 보고 아, 그때 잘해야 된다. 예예 모종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겨울을 넘어가고 자동적으로 봄이 되면 꽃이 피는데 예. 지금은 우리가 겨울 되기 전에 여름이 정식하잖아요. 8월 말에서 9월 초에 맞아요. 정식하면 실질적으로 겨울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꽃이 피는데 여름에 심으면 몸에 꽃을 안 만들어요. 뭐 화분화를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인위적으로 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 예. 열매가 열리잖아요. 예. 근데 그런 기술들이 지금 우리 농가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 어떤 분들은 그냥 심으면 무조건 꽃이 핀다고 생각하는데 화분화를 안 시키면 그냥 이 잎만 아하. 영양 형량만 계속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생식 형량으로 꽃을 만들어 주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거 중요한 거네. 예. 여기 어떤 사람 모종을 심으면 잎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꽃은 안 예. 피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꽃이 안 기술들이 피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렇지. 그 딸기도 제가 보니까 꽃이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정 많이 피을 때는 이제 안개꽃 하얘 있는데 정말 예쁘지요. 예. 근데 그 꽃도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는 이유가 예. 우리를 땀을 갖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종족 번식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딸기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이제 우리는 그걸 키워서 이제 그 상품을 해서 팔고 먹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하분화를 시키려고 하면 예. 식물이든 사람이든 자기가 죽을 때, 예. 죽어갈 때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그 하분화 시키고 사람도 할아버지가 손자를 더 이뻐하잖아요. 예. 아빠는 아들을 얼마든지 생산하니까 좀 덜 이뻐하고 할아버지는
더 손질 이빠잖아. 예. 자기 종족에 예. 대해서. 식물도 매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에 그 꽃을 만들기 위해서 딸기 모종한테 가혹하게 좀 대해요. 아하. 안 죽을 만큼 양분을 적게 준다든지 안 죽을 예. 만큼 물도 주르고 해가지고 어허. 생식 형량으로 제가 유도를 해요. 그러면 그래야 이제 자기가 꽃이 피는구나. 그렇죠. 예. 생존 본능에서 꽃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1화방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2화방, 3화방도 계속 만들어야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모종을 심냐에 따라서 벌써 돈이 결정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기술이에요. 그게. 엄청난 기술이지. 그러면 그 꽃에 그 저 꽃가루 옮기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옮기게 돼요? 아, 이제 꽃에는 딸기는 이제 암술 수술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아, 그게 그런가요? 예. 그냥 우리가 손으로 탁 때려도 수정이 돼요. 아하. 암술은 5일 살고 수술은 아마 7일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겨울에는 이제 하우스문을 딱 밀폐를 하니까 바람이 안 통하니까 예. 벌을 여갖고 예. 벌이 사실 딸기 꽃에는 꿀은 안 들었어요. 이제 꽃가루 따로. 꽃가루도 먹기 때문에 꽃가루 따로 네. 이래저래 옮겨다니면서 벌이 앉았다 떴다 하면서 날갯짓으로 네. 그 꽃가루가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왔다 수정이 갔다 되는 거지. 하면? 네네. 꿀은 없지만. 꿀은 넣고 꽃가루만 채취해가지고 자기들 양식으로 쓰는 거지. 자, 기왕에 했던 궁금한 거 다 물어볼게요. 네네. 그 딸기 꽃은 흰 꽃만 있는 건가요? 아, 지금 통상적으로 흰 꽃만 있는데 네. 우리가 하는 서량이나 장이나 뭐 육보 이런 품종에서 흰 꽃 중에서 붉은 분홍색 빛이 나오면 병반의 원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제 또 요새 딸기 품종 중에서 또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만 키우는 또 품종 일부러 아주 뭐 관상용. 관상용 딸기에는 이제 빨갛게 피는 꽃도 있더라고요. 아하. 근데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하는 품종에서 갑자기 여러 개가 다 하얀데 네. 분홍색이나 빨간색을 띠면서 한두 개 나오면 요거는 문제 생겼구나. 곧 뭐 흰가루병이 온다, 곧 무슨 병이 온다 하는 징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그냥 기본적으로는 다 흰색인데. 네네네. 딸기 농사도 바쁘시고 여기도 성공했는데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요. 네네네.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이제 우리 농장을 계속 소개하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젊은 농업인들 또 귀농에 관심 있는 분들이 딸기 배우러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아하. 저는 어렵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을 좀 헤아려 가지고 오면 제 일을 제껴놓고 다 이렇게 가르치다가 매일 찾아오는 게 일이 안 돼서 네. 처음에는 그러면 월요일 날 다 전화 오시면 월요일 날 다 못 와가지고 이제 수업을 제가 자료가 많으니까 딸기 책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농림부에서 현장 교수 자격을 아하. 주더라고요. 그래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기술을 정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씩 오면 10달을 하면 우리 집에 거의 다 오는 거잖아요. 그럼 예. 시기별로 뭐 정식도 해보고 모종도 키워보고 딸기도 따기도 하고. 살아있는 교육이네요. 네네네. 일주일에 다 끝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건 의미가 없고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걸 보고. 그게 중요하죠. 네네. 근데 보니까 봉털이 딸기 교실. 네, 이름을 봉털 딸기 교실. 봉털 딸기 교실. 남들이 제가 이렇게 네. 이제 유지봉의 봉자를 따서 20살 때 성함의 내가 끝에 이름이. 봉릉이라는 농장명을 정했고 예.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수염이 있으니까 남들이 저를 보고 봉털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름에서 네, 봉하고. 이건 제가 수염하고. 지은 것도 아닌데 누가 불렀는 것도 모르겠어요. 예. 처음에는 한 30대 초반부터 제가 길렀는데 딸기 꽃이 피면 수염을 기르기 시작해가지고 네. 딸기 끝나면 사실 수염을 깎았어요. 아하. 이 수염도 이제 딸기 판매에 스토리텔링으로 이것도 저 쓴 거예요, 사실. 이 수염도. 생각을 하고 기르셨구나 이게. 네네네. 그러다가 또 필요 없을 때는 깎고 했는데 어느 순간 봉털 하면 털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40부터는 뭐 수염을 안 깎고 계속 길렀어요. 성공 요인이 그거 같은데요. 보니까 이거 완전히 수염을 이렇게 마케팅에도 좋고. 아마 저를 각인시키고 기억시키는데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한번 보신 분들은 예. 다 기억하고 봉털 딸기 교실 네. 바로 또. 근데 그거 저 부인도 좋아하셔야 될 텐데 수염은 말이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전혀 깎아라 뭐라 나에 대해서 예. 뭐 방치까지는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시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 뭐 요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아이고. 내조의 덕이지. 예. 결혼 잘하셨어요. 예, 제가 최고 잘한 게 따라다닐 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장가 잘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자를 여러 명 배출하셨을 텐데 그중에 또 다시 성공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 보면 또 보람을 느끼시겠죠. 제가 이제 수료증이 나가는데 제가 교육을 하면 100시간 이상 수료증 받은 분들이 한 200명이 넘어요. 젊은 애들이. 100시간 이상. 예. 그중에 이제 딸기를 시작하는 비율을 보면 90%가 넘어요. 예. 그리고 그 200명 가까이 되는 젊은 농업인 중에서 저보다 농사 못 짓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그럼 전국 각지에 가가지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예. 지금은 면적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업이 산 속에 있고 농촌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이 도시 속에 금방 해야 되고 도시에 파고 들어가는 농산업화가 되어야 예. 농업이 소비자 근방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본 농업을 또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을 안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본이 굉장히 소규모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딸기 농가가 지금 16,000 농가 정도 되는데 평균 2,000평씩 해요. 한 농가당 평균이. 일본은 평균이 500평 정도. 우리가 훨씬 크네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잖아요. 네, 일본이 적고. 근데 이제 일본은 인부를 거진 안 쓰고 자가 노동력으로서 한 제가 둘러보니까 한 70% 이상 6차 산업 해가지고 네. 직거래를 많이 하고 네. 순수도기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일본이. 네. 우리도 지금은 제가 교육할 때 그래서 아까 우리 농업이 네덜란드식으로 가야 될지 일본처럼 소규모화가 해가지고 가중 중심으로 가가지고 순수히 비율을 높일 것이지 저는 일본 농업을 예. 벤치마킹하는 게 우리나라가 우리 여건에 유리한 맞을 것 것 같아요. 같다. 예, 지금 뭐 스마트팜이다 ICT다 해가지고 저 네덜란드 농업을 코스를 좀 들고 들어오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나라 네. 정부가. 실질적으로 스마트팜 ICT가 궁극적인 목표가 수량 30% 증대거든요. 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가잉 생산되고 있다 하는 거. 뭐 올해 봄에도 양파, 마늘이 폭락한 이유가 엄청 많이 생산. 콩국 과잉이 되면 뭐 조금만씩 가잉 생산돼도 가격이 네. 폭락하고 이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는 거는 보조 주고 지원 정책 이런 걸 자꾸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정확한 통계를 내 가지고 그렇죠. 수급 조절하는데 예. 우리 농림부가 농민들한테 해줘야 될 게 저는 그거라 봐요. 예. 자, 나도 좀 가서 배워야겠다 이런 분들한테 100시간 이상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번 가면은 그냥 뭐 며칠씩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40세 미만 예. 청년 농들은 한 6개월 정도 예. 600시간 저희 농장에 완전 실습 반, 이론 네. 반, 또 다른 제가 유명한 교수님, 박사님들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하면서. 완전히 이제 살아남을 수 있게끔 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한 달에 1박 2일 한 번씩 와가지고 올 때마다 이제 복농이 어떻게 사계절 변화되는 거 실습하면서 밤에는 이론 교육하면서 그래 제가 가르치고 있죠. 그때 1박 2일씩 한 번 와서. 네네네. 예. 그것도 잡아야 됩니다, 거기서. 잡아야 이게 이제 농림부 교육이다 보니까 이제 자부담 한 30% 내고 나라에서 한 70% 돼가지고 그래. 자,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농촌으로 이제 오시는데 또 우리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새로 이제 농사를 짓겠다고 오는 젊은 분들을 위해서 선배 농업인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농업이 절대로 희망이 있지도 않다고 보고 그리고 절망적이지도 않다고 보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잖아요. 완벽한 자본주의 체계를 갖고 있는데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은 실패하는데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면 일단 많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 네. 네, 많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저는 성공한다 보는데 지금 모든 농산물이 가잉되는 이 상태에서 생산 많이 하고 내 돈 벌어야지 부자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농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봐요. 진짜 너무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이 좀 젊으면 네. 더 좋고 사실 실질적으로 저는 농업에 뛰어들기 전에 그냥 기농 기총 교육 몇 번 받았다고 자신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한국 농업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냥 우리나라 농업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농업이 어떻게 예. 흘러가는지 지금 FTA 알잖아요. 자유무역 지금 우리나라가 뭐 나라 같은 나라는 거진 FTA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건대 FTA는 그냥 정치적인 국경만 있고 경제적인 국경은 없다. 그럼 네가 하고 싶은 품목을 잘 선택해야 돼요. 세계 시장을 봐야죠. 내가 하고 싶어하는 품목이 세계 시장에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판단하고 그래 달라들어야 되지. 그냥 TV에 나오는 스타농업인 몇 명의 그것만 보고 무작정 농촌에 들으면 큰 낭패를 보니까
충분히 가족들하고 상의하고 네. 공부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전 뭐 100% 공감을 하는데 가족들과 상의하고 부부가 이게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 집에는 이제 부부가 많이 교육을 하면 부부가 따로 교육을 하면 엄청 다툼이 있어요. 예. 이제 한 농법을 써야 되는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배우고 한 사람은 저기서 배우면 분명히 둘 다 맞는 농법 맞아요. 한 길로 갔을 때는. 근데 부딪히면 이제 싸우게 되잖아요. 예. 너무 귀농해가지고 또 다투는 부부도 제가 많이 봤어요. 예. 부부가 합심이 돼야 우선 그렇지. 뭐 농사를 하는 거니까. 가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가족의 그 합심이 예. 성공하는 지름길에 첫 발걸음이 그거 같아요. 아하. 그리고 이제 또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너무 산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산에 가면 산삼이 있잖아, 그죠? 그 내 눈에 발견될 확률이 극히 드물고 예. 많은 사람들 근방에서 농업을 해야 언제든지 소비가 이루어지기 쉬워야 가야 되지. 그래서 아주 너무 공기 좋고 물 맑은 데 가면 나중에 아프면 병원 가기도 힘들어요. 예. 근데 좀 그 아주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산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너무 또 자연불락으로 갔을 때 도시에서만 평생 크다가 자연불락에 가면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 자연불락에만의 그 법이 있어요. 예. 보름날 그 포용이 잘 안 되기 보름날 그 대동회락하는 마을 회의를 해가지고 근데 도시에서는 우리 뭐 질서를 지키고 형법에 따라 움직인다 하면 농촌 지역은 그 우리 한 성씨만 이렇게 집성촌으로 살잖아요. 관습법이 있겠죠. 네네. 거기 들어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부딪히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연불락에 가지 말고 이제 읍내 아파트 살면서 10분 거리 되는 그 안쪽에 농지를 구입하고 해야 되지 너무 산속에 들어가서 도시에 행동하듯이 내 이주, 개인 이주로 가서 그 자연불락에 가서 살아남기가 예. 상당히 힘들어요. 아, 이거 좋은 조언입니다. 딸기 축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4월 한 셋째 주 토요일 날 한 4번 정도 했는데 집사람하고 저랑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벌어서 사회 한원 해보자 아하.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 우리 농업인의 축제들이 보면 굉장히 지역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래 생각해요. 자기 지역을 알리고 자기 농산물을 알려야 되는데 이 농촌에 보다 보면 이 정치인들이 뭐 선거운동 비슷하게 막 너무 축제에서 남발해요 공짜로. 아하. 축제하면 무조건 공짜로 가서 먹고 막 흥청망청. 그래서 저는 지원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도시 사람들 불러서 딸기가 이런 것이다, 거창이 이런 곳이다. 지역도 알리고 딸기도 알리고 제가 이제 지역에 대한 문제도 만들어내고 네. 딸기에 대한 문제도 만들어내서 그래도 한 번 왔다 가면 딸기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고 네. 우리 지역 거창이라 하는 지역을 한 번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축제죠. 뭐. 예, 뭐 마음이 200, 선착순 200명 정도 해가지고 예. 그날 번 수익금은 이제 군청이나 다 환원하고 뭐 우리 부부가 굉장히 힘들지만은 스스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또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일 이렇게 하시고 말이죠. 그러면 뭐 제가 주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부인이 도와주신 덕분에 성공했다는 네네. 말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아, 오늘도 사실 저기 같이 오셨는데 항상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장시간 또 대담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또 손수 예. 옷도 골라가지고 아. 새 옷 입고 왔습니다. 오늘. 멋있습니다. 아주. 예. 1년에 뭐 두세 번 오는 서울에 또 이렇게 저로서는 큰 영광이기도 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 저한테 하지 마시고 우리 직접 집사람이 제 부인에게 저 지금 말씀을 방청석에 예. 앉아 있는데 예.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박사님이 봐도 저하고 벌써 애모에서도 제가 많이 부족한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심사인당이라고 정말 마음 씀씀이가 너무 배려가 깊고 예. 정말 뭐 항상 저는 표현을 잘해요. 사랑한단 말을 잘 해요. 예. 그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이때까지 내조를 너무 잘해갖고 복농원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계속 잘 부탁합니다. 예, 제가 대신 박수를 치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정말 이 마이스터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끝으로 해주시죠. 제가 꿈이 없는 사람은 숨쉬는 시체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뭐 나이에 관계없이 꿈이 있어야 삶에 열정이 있고 저는 또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꿈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딸기 씨앗에는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많은 양분을 함축시켜 놨잖아요, 그죠? 네. 그걸 축출해 가지고 이제 건강식품을 하나를 만들어내고 싶고 또 딸기 테마파크를 하나를 만들고 지금 박물관을 제가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딸기 박물관은. 그래서 딸기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농장에 와서 딸기 가지고 즐기고 뭐 축제도 계속 이어나가고 더 크게 많은 분들이 와서 스쳐가는 6차 산업이 아니고 우리 집 와서 1박 하고 머무는 6차 산업이라야 우리 농촌이 이제 돈이 된다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농촌이 공장을 지어서 농촌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 농촌답게 유지해서 맑은 공기를 도시 젊은이들한테 팔아먹는 오일이라고 이틀 쉬는 도시 젊은이들에게 그 공간을 우리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폐교 하나 사가지고 그 공간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놨습니다. 이제 글램핑 해가지고 와서 딸기 이제 맥주 뭐 수제 체험도 하고 많은 체험도 하면서 하루 쉬면서 그런 또 힐링이고 뭐 건강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자녀들이 지금 3명 있는데 지금 큰딸은 아빠 뜻을 따라서 농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졸업과 동시에 이 제 꿈을 이제 딸하고 아들하고 3명이잖아요. 이제 결혼하면 6명. 그것도 이제 뭐 6차 6명인데 걔들하고 한번 정말로 농업에서도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놈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떠나는 농촌에서 이제 우리 애들하고 한번 정말 농업으로 부자 되고 성공하는 삶의 질까지 높은 그런 농업을 딸하고 아들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 꿈이 좀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대한민국 농업에 희망을 키워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스마트팜이 농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 현장은 여전히 고된 노동과 붉은 땀방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대박을 쳤다는 스타 농부들을 만나봐도 농사지어 큰 돈을 벌었다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남보다 더 흘린 땀의 대가가 조금 여유 있는 소득으로 돌아온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흙과 작물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한 자부심 때문입니다. 효율적인 정부 정책과 국민들의 지지로 이런 우리 농업 지킴이들이 보다 늘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